은퇴를 맞이하셨거나 코앞에 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월 150만 원 정도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어쩌면 우리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착각일지 모릅니다. 최근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월 평균 필요 생활비는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적정 생활비가 월 336만 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150만 원과 현실이 요구하는 300만 원. 이 거대한 간극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차이를 메우지 못하면 우리의 노후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오늘 그 냉혹한 현실과 구체적인 대비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예외일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가 부족했던 결과가 서서히 쌓여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상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알뜰하게 살면 된다고 굳게 믿었던 김진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64살의 김진석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약간의 예금 이자를 합쳐 매달 1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와 둘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3년 차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은퇴 후에는 의료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무릎 수술이 결정되고 본인도 충치 치료로 더는 버틸 수 없어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일에 수백만 원의 목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이미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병원비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진석 씨가 아끼고 아껴 맞춰놓은 월 180만 원의 예산은 이 통제 불가능한 지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진석 씨의 실패는 단순히 돈을 적게 모아서가 아닙니다. 노후 지출 항목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비나 여가비는 우리의 의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치는 의료비나 피할 수 없는 자녀의 결혼과 같은 경조사비는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지출입니다.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은 은퇴 계획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억짜리 집 한 채만 믿고 현금 준비를 소홀히 했던 68살 이은숙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의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누가 봐도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정 안 되면 이 집 팔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현금성 노후 준비에는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파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상속받을 집이 사라지는 것에 내심 반대했고 수십 년간 정들고 익숙해진 동네를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최근 한 재무 설계 관련 기사에서 제시된 계산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 재산 5억 원을 가진 60대 부부가 남은 기대 수명으로 자산을 잘게 쪼개 쓴다고 가정하면 한 달 생활비는 180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은숙 씨처럼 자산이 부동산에 전부 묶여 있다면 그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이은숙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삶의 질이 재산의 총액, 즉 스톡이 아닌 매달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흐름, 즉 플로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65%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이은숙 씨와 같은 집만 가진 은퇴자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 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의 모습일까요?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자금 조달원 중에서 개인 저축이나 사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가 주는 공적연금과 가족, 특히 자녀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예정이고 자녀에게 무작정 기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소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월 150만 원의 착각에서 벗어나 계획된 풍요를 만드는 4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진짜 은퇴 생활비를 지금 당장 계산해 보십시오. 뜬구름 잡는 계획은 그만두고 구체적인 숫자로 나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산법, 가용자산 나누기 기대여명 나누기 12를 활용해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에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더해보고 목표 생활비인 월 300만 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격차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잠자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깨워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이은숙 씨처럼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다면 이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한 집을 물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금 혜택을 이용해 제2의 연금 통장을 강제로 만드십시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사적 연금 준비에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IRP 계좌는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이자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세금 아낀다는 생각으로라도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10년, 20년 뒤에는 그 돈이 누구도 무시 못할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보이지 않는 비용, 건강보험료까지 반드시 계산에 넣으십시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져도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있으면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과세표준 5억 원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정 지출까지 모두 고려해야만 나의 진짜 필요 생활비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은퇴 후 나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월 150만 원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를 현실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아픈 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좌절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굳은 다짐과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크기가 아닌 매달 내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의 힘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바로 지금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